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철구 재무사고요. 저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재무사로 일한 지가 지금 18년 차고요. 그다음에 보통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재무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런데 웰스를 매니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웰스 매니지먼트는 웰스를 지키는 일과 키우는 일 두 가지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면 너무 시간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좀 우리가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면서 핵심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들, 그런 핵심들을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뭐 동일하게 똑같은 이제 제너럴 어드바이스 워닝을 드리는데요. 간단하게는 오늘 내용으로는 책임 못 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시고, 최근에 이제 베스트셀러 책이에요. 불변의 법칙이라고. 근데 이제 이 제목을 한번 뽑아본 이유가 세상을 나누면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 그죠? 그럼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걸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걸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삶에 적용해 나가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겠죠. 그 다음에 변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항상 계속 바뀌면서 챌린징을 계속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변하기 때문에 똑같은 걸로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거기에 리스폰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토인비가 얘기한 얘기인데 도전과 응전이라고. 그래서 도전과 응전을 대응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오케이. 자, 그래서 대답은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그럼 이제 알고 대응하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나가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성공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열게요. 자,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것 중에 뭐가 있죠? 죽음, 세금. 갑자기 막 어려운 얘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란 얘기는 간단하게 죽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요게 문제죠. 예전부터 있었고 내가 여러 가지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까지 가지 못하고 갑자기 스톱이 됐을 때 내가 생각하던 그 뒤에 것들은 그냥 꿈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금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대충 살다가 갈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80이고 웬만하면 90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가 저희 파이낸셜 플래닝의 항상 이슈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합리적인 대응이나 전략들이 어떤 걸 할 수 있느냐가 웰스 매니지먼트가 추구하는 바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원하는 걸 두 마디로 만들어 보면, 하나는 재정적 자유. 요새 이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얼리 리타이어먼트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파이낸셜 프리덤인가 재정적 자유와 행복한 노후.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거 맞겠죠? 예. 근데 개념이 뭐냐는 거죠. 이 개념을. 그러면 우선 개념을 한번 잡아보면 파이낸셜 프리덤은 뭔가 하면 과연 이게 크기의 문제냐는 거죠. 100억이 있으시면 파이낸셜 프리덤이냐, 아니면 200억이면 파이낸셜 프리덤이냐. 그래서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파이낸셜 프리덤은 뭔가 하면 일하지 않고 들어오는 소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투자 소득이라든지 렌트 소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자 소득이, 이런 것들이 내가 필요한 생활비를 초과하는 순간이 파이낸셜 플래닝에서는 파이낸셜 프리덤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파이낸셜 프리덤의 이 생활비 부분이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1억만 갖고도 충분히 생활비를 쓰는데 어떤 부분은 10억을 쓰겠죠. 그러니까 파이낸셜 프리덤이라는 정의는 개인마다 틀리다는 걸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첫째는. 그 다음에 해피 리타이먼이라는 건 저렇게 아름답게 부부와 함께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게 사는데, 저걸 정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알면 되겠죠. 그래서 호주의 기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모기지가 없는 기준에서 미니멈으로 두 분이 한 4만 5천 불 정도 필요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해외여행 한 번이라도 가고 이렇게 하려면 한 7만 불 정도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65세 은퇴해서 재수없게 25년을 살아서 90세까지 산다. 그럼 계산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저만큼이 필요해요. 그럼 이 얘기가 시사하는 바는 뭔가 하면 지금 제가 이제 30인데 무슨 60 얘기, 70세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가올 미래가 굉장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길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돈들은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컨셉을 잡고 넘어가면 괜찮을 거다 이거죠. 그럼 그 다음 질문은 재무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과연 내가 파이낸셜 프리덤과 해피 리타이먼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많이 버셔야 되겠죠. 근데 번 거에서 또 돈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쓴다. 그리고 번 거와 빼기를 해봤는데 마이너스가 나왔다. 모자린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투자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룰 수 없다. 네, 간단해요. 그 다음에 내가 버는 걸 훨씬 더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줄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절세 같은 거는 줄일 수 있는 개념이죠. 이렇게 한 부분이 플러스가 됐을 때 그것을 굉장히 잘 튀겨내는 거죠. 그죠? 투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투자라는 개념은 때로는 분산 투자의 개념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이 벌었다면 주변과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영역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파이낸셜 프리덤과 해피 리타이먼트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들 이걸 원해요. 에블바리 원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거는 원하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의지를 가지고 커밋하고 액션을 취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의 사실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같이 들여다볼 건데, 키요사키라고 뭐 들어보셨죠? 그래서 한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근데 이제 이걸 볼 때, 저 부자 아빠의 영역은 이쪽이시더라. 가난한 아빠의 영역은 이쪽이더라, 이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세분화를 하면, 하나는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프로페셔널은 좀 재밌는 게, 돈을 많이 벌더라도 사실 저쪽으로 못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쪽은 비즈니스 오너, 이제 여러분 이제 훌륭하게 되실 건데, 아니면 투자자, 아까 투자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차이가 명확하게 나느냐를 봐야 되겠죠. 이유는 시간은 유한한데 이 벽을 넘어감으로써 상대방의 시간을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겐 24시간밖에 없는데 나에게는 76시간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 사람들의 지혜를 이용하겠죠. 혼자만의 머리로 찾아낼 수 없는 부분들을 레버리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돈 투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간을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잘 효과 있게 한다면 위치대비, 예,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아까 우리 양회 계사님 말씀하신 대로 텍스컷이 있었는데, 뭐 비포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브레이크다운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거를 제가 쫙 한번 펴본 거예요. 근데 뭔가 하면 누진세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영역이 올라갈수록 세금 더 내라, 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18만 불 넘어가면 나라랑 동업하는 거죠. 1만 불 더 벌면 너 5천, 나 5천.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레비도 붙여야 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내는 것도 좋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 나라도 미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세통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슈퍼애뉴에이션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왜 고용주를 10만 불 줄 때 1만 불 이리 줘라. 왜 그러는가 하면 설령 직원을 11만 불을 그냥 줄게. 여기 1만 불은 너 미래를 위해서 저금을 해야 돼. 약속해? 약속 지킬까요? 써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대신에 이쪽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15%만 내세요라고 한 거죠. 예. 근데 11%에만 우리가 슈퍼를 얘기를 한다면 그건 고용주가 주는 거고 내가 뭐 말 안 해도 법적으로 줘야 되는 거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절세통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캡이 1년에 27,500이에요. 그러면 내가 10만 불을 번다면 11,000불은 고용주가 줬을 거니까 27,500에서 11,000불을 빼면 16,500불은 여전히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쓰냐? 사장님, 저 집에 안 가져가고 수퍼로 여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는. 그래서 급여를 희생한다고 해서 셀러리 세크리파이스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되겠네요. 11,000이니까. 16,500불이 되죠. 16,500불을 그러면 요만큼 보내면 아까 10만 불 미만이신 분은 32.5% 대신에 15%를 내고 노후 소득을 늘리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17.5%를 나라 줄 세금을 뺏어서 내 은퇴통에다 넣는다는 얘기죠. 근데 뭐 그깟 만불 예를 들어 15,000불 모아가지고 무슨 아까 뭐 1.6를 만들겠냐 이 얘기가 나오죠. 근데 사실 요새 노후를 위한 돈을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어떤 방식을 주나 하면 올해 안 쓴 게 16,500이다. 그럼 작년에도 안 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5년간을 모아서 다 클레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만불 기준으로 보면 한 12, 3만 불, 15만 불 이상 텍스 디덕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은 어떤 건가 하면 올해 만약에 내가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매각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서 캐피탈 게인이 갑자기 늘어났다. 그리고 1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50%를 빼줬다. 그러더라도 그 캐피탈 게인 어디로 가죠? 내 소득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7%를 내고 계시던 분이 어나더 10만 불이 캐피탈 게인이 났다면 나라하고 동업 들어가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이 1위 보내면 15%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절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면 그냥 세금 많이 내셔야죠. 그래서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MSF라고 그래서 슈퍼 펀드를 가지고 부동산 투자나 다양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가 27,500을 10개를 모아도 세금 15% 내면 뭐 하나도 안 늘어났다고 치면 25만 불밖에 안 돼요. 근데 25만 불 갖고 과연 부동산을 살 수 있냐는 얘기죠. 그럼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럼 뭐 가능하지도 않은 거 뭘 산다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돈을 추가로 열 수 있는 옵션을 줘놓은 거예요. 그래서 1인당 1년에 11만 불 열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18만 불 여도 못 사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3년치 미리 땡겨서 여시고, 내년, 명년에만 여치 마세요. 하는 옵션이 나와요. 예. 그래서 돈이 없어 문제지, 돈만 있다면 여러 가지 투자 구조는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럼 굳이 왜 바깥에 있는 돈을 넣느냐. 여기서 투자 소득이 나오면 15%만 내시면 돼요. 네. 근데 바깥에서 인베스트먼트도 좋은데 거기서 돈 버는 거 어디로 올라가죠?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이쪽은 그렇게 해도 돈을 은퇴하신 다음에만 찾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니까 네거티브 기어링을 하시는 경우에는 로스가 나면 택서블 인컴을 그만큼 줄여줄게요. 그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형의 건물들이 1년이 지나가면 늙었다고 쳐주는 게 이제 디프리시에이션이잖아요. 근데 실제 쓰신 비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장부를 낮춰주니까 텍스를 많이 냈던 걸 돌려받으시니까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지만 비즈니스를 굉장히 오래 하고 나중에 아까 비즈니스 셀링을 통해서 은퇴를 하시는 경우에는 꽤 저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뭔가 하면 비즈니스 세일을 통해 가지고 캐피탈 게인이 많아졌을 때 집에 안 가져가시고 슈퍼로면 캐피탈 게인을 합법적으로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제 혜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요렇게 바뀌었다. 하지만 그 틀은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조금 싸게 해준 거고 뭐 요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패밀리 트러스트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해보면 아까 19만 불 넘어서 동업을 하게 되는 상황, 그 상황인데 곱하기 2의 상황. 근데 와이프가 있으면 반반 나누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죠. 2명이. 그 다음에 18세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3명이 0부터 올라가는 거죠. 그럼 당연히 내시는 세금의 총합은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가고 그 이후에 또 전략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일단은 그런 부분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슈퍼애뉴에이션 생각보다 파워풀한데? 이 생각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제가 자랑을 해볼게요. 근데 마치 제 것처럼. 근데 간단해요. 지금 이거 상식적인 얘기인데 세금을 많이 내고 모으시는 복리가 빨리 커지겠어요? 세금을 적게 내고 모으시는 복리가 빨리 커지겠어요? 당연히 세금 적게 내는 게 맞죠. 그럼 그런 행동을 한 살이라도 더 빠를 때 하시면 더 많이 모으실 수 있겠죠. 복리는 시간의 싸움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게 슈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슈퍼애뉴에이션을 생각하실 때 하나만 생각하세요. 15라는 숫자만 생각하시면 거의 여기 계신 분들이 한 85% 정도 이해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슈퍼를 활용해야 되겠다? 세금이 높을 때 활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0부터 18,200이신 분이 세미나에 왔다가 듣고 슈퍼 좋네? 넣어야 돼. 바보죠? 왜냐하면 0%인데 이쪽에 15%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받아주지도 않아요. 다시 돌려줘 버려요.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아까 부동산 그러는데 바깥에도 투자 부동산하고 네거티브 기어링 할 수 있는데 굳이 슈퍼 안에서 뭐 그렇게 복잡화되는 거를 할 이유는 뭐가 있냐? 이유는 캐피탈 게인 때문에 그래요. 아까 바깥에서는 100만 불이 200만 불이 됐을 때 100만 불에 대해서 1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50만 불을 빼주고 내 개인 소득 위에 올라가죠. 그죠? 근데 이쪽은 1년만 지나면 원래 내는 세금이 15%잖아요. 근데 또 디스카운트 해줘요. 그래서 10%만 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100만 불이 캐피탈 게인이 있을 때 10만 불만 내시고 90만 불이 자산이 늘어나는 거죠. 물론 은퇴 전이니까 찾지는 못해요. 근데 은퇴 전이라고 해서 100만 불이 190만 불이 된 게 화가 나나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슈퍼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모으는 스테이지. 그 다음에 60세 이후에 은퇴 여부 상관없이 65세가 되시면 찾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는 은퇴 나이가 되면 전액을 다 뽑아서 모기지 페이오프 하셔도 돼요. 근데 베니핏이 있으면 안 찾아가겠죠. 그래서 아까 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이쪽은 15%만 낸다고 그랬죠. 근데 이 펜션 스테이지로 넘어가시면 투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빵이에요, 빵. 네. 그리고 아까 캐피탈 게인 텍스도 베니핏을 줍니다.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다가 은퇴해서 팔아버리시면 아예 캐피탈 게인 텍스가 없어요. 기가 막히죠. 네, 그래서 끝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슈퍼애뉴에이션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는데 누가 많이 활용하겠어요? 돈 있는 사람이 많이 활용하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계속 영세율 쪽에 막 자산을 이만큼 늘려가지고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불합리해. 그래서 이 영세율에 제한을 주겠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제한이 사실 꽤 커요. 1인당 1.9밖에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190만 불까지는 영세율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못 넣어요, 아예. 근데 대신에 펜션을 1.9에 출발을 해서 커져가는 거는 사실 리미테이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9을 투자를 잘해서 3.8을 만들었다. 그래도 여전히 영세율이었었는데 최근에는 그것도 300만 불이 넘어가면 15% 더 내세요. 뭐 이렇게 이제 법을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1.9이 1인당이에요. 그럼 부부가 1.9을 채우면 3.8입니다. 그리고 저희 솔로몬스 투자에서는 굉장히 리스크는 좀 낮고 최소한 한 10% 정도는 쉽게 뽑아낼 수 있는 자산 투자 옵션들이 많아요. 그러면 3.8에 10%만 나오면 38만 불이에요. 근데 세금 없다고 그랬죠. 그럼 38만 불 정도면 굉장히 여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아까 이제 리타먼트 계산을 하더라도. 그리고 그 정도면 뽑아가시고 여전히 원금 플러스 계속 올라가는 스트럭처를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센터링크 가서 에이지 펜션을 위해서 5년 전에 집을 아들을 주고 막 줄이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뭘 혜택을 받으려고 막 거기에 집중을 하시잖아요. 그럼 사실 키우는 건 불가능해요. 많이 버는 거에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절세하고 줄이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비즈니스도 잘 되시죠. 요거 하면 손해나니까 요거 조금 뺏기고 뭐 이렇게 하면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